연려박 씨는 진짜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너무 재밌었던 7화 내용 잠시 리뷰하고 8화 예고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작보다 사악하게 분량이 늘어난 유대리. 놀랍게도 민혜숙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 혼자 한 거였습니다. 연우의 디자인을 유출하고 되려 모든 건 담당자 탓이라고 몰아세울 때 화면 속으로 들어가 뒤통수 때리고 싶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모자라 모델들에게 날짜 이상하게 고지하고 그래도 연우가 빠지지 않자 피날레 드레스를 찢어버렸죠. 이 모든 게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니 놀랄 노짜입니다 진짜. 이제 유대리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광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유부남한테 기회를 달라니 뭔 소리야, 미쳤냐? 어쨌든 유대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그걸 민혜숙에게 들킬 것 같습니다. 민혜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잖아요. 자기 말고도 연우를 조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결국 유대리의 소행이라는 걸 알게 된 민혜숙은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며 자신의 꼭두각시로 쓰겠죠. 이제부터 민혜숙과 유대리는 한 세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바로 강상모의 정체죠. 대체 이 양반 속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강상모 악인설이 있죠. 강상모가 조선에서 태아와 연우를 죽인 모든 일의 원흉일 것이다. 7화에서 조선 민혜숙이 태아 독사를 사주했다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가면 남은 목소리 들어보면 세조선의 민혜숙 비서일 것 같죠? 반복되는 운명이라면 조선에서도 세조선에서도 민혜숙의 하인으로 사는 게 맞아 보이니까요. 어쨌든 모든 일의 원흉이 만약 강상모라면 민혜숙을 시켜 태아를 독살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료비를 하사받으면 자신의 가문이 큰 수혜를 입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반복되는 운명과는 너무 다른 전개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조선에서도 강회장과 민혜숙이 이렇게까지 서로 잡아먹으려 할 리가 없죠. 조선에서도 민혜숙은 태아의 친모를 죽게 하고 안방마님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아와 연우의 죽음을 이용해 가문의 힘을 키우고 그걸 자신의 아들 태민에게 물려주려 했겠죠. 만약 운명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면 조선에서도 강상모와 민혜숙의 사이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강상모가 악인인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굳이 해외로 도피하던 김하영을 데려와 프랑스로 보내준다고 하고는 야산으로 납치해 살해하려는 듯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도 민혜숙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강상모 입장에서 굳이 김하영을 데려와 죽일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민혜숙은 김하영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김하영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그녀의 사망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추적하겠죠. 그렇다면 강 회장의 비서거나 아니면 홍 비서일 겁니다. 결국 김하영의 죽음은 태아와 강 회장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경찰은 김하영의 죽음이 태아나 강 회장이 지시한 거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민혜숙이 사람 써서 거짓 증언까지 하면 끝나는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강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시계는 연우가 우물에 빠질 때 바닥에 떨어지며 고장이 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멈춰있던 운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미 태아가 죽었을 시점이라는 겁니다. 연우가 없었다면 유남 선생 그림 가짜인 거 들키고 미담과 협업하지 못하고 부대표 자리마저 잃었겠죠. 그리고 아마 심장 발작으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연우 때문에 틀어졌고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반복되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청자분의 댓글처럼 강상모가 악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태아와 연우가 결혼해서 살 때 너무 찝찝할 테니까요. 이제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1주년 행사의 성공으로 워크샵을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보면 여기서 진실 게임을 하는데 홍 비서가 언제부터 사모님을 사랑했냐고 물어보자 태아가 처음 봤을 때부터라고 말하거든요. 작가님, 이 장면 드라마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제발요. 유대리가 뻔뻔하게도 워크숍에 참석한 걸 보면 사월이가 좀 패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민혜숙이 태아를 죽인 범인이란 걸 들은 사월이는 연료비를 세우기 위해 강씨 집안이 연우를 죽이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우에게 이 집안을 벗어나자고 하고 또 굳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냐며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도 말하죠. 이게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겁니다.
태아와 연우는 서로 사랑하지만 연우는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죠. 조선에 계신 부모님한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또 강씨 집안이 자신마저 죽인 거라는 걸 알게 되지만 7화에서도 보였듯이 연우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죠. 강씨 집안이 태아와 연우를 죽였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남아서 태아를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박하 커플이 바다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작에서도 바다를 본 적 없다는 연우를 위해 바다를 보러 가거든요. 여기에서 태아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계약 종료하죠. 다 끝내자고요. 이걸 굳이 바다 보러 가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태아가 갑자기 연우한테 이별의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이별의 말이 아닙니다. 원작에서 우리 계약 연애 그만하고 진짜 연애할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 각색 버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면 계약을 종료하자고 하는 거지 이혼을 하자거나 헤어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하 커플이 8화가 돼서야 진짜 커플이 되는 거죠. 뭐 7화에서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마음 확인했으니까 수순인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두 사람의 초야가 8화에는 과연 나올까요? 이제 진짜 사귀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쉽게도 초야는 좀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바로 초야라니 조선에서 온 연우에겐 너무도 빠른 진도니까요. 그러니까 애 같아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서 초조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쓰시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저는 8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